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 기자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일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부동산 업계는 올해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어둠이 걷히고 나면 동이 트기 마련인 만큼 밝아올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책 이슈부터 점검해 볼까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많은데요. 우선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주담대 수수료가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기존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이었다면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새로 매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비과세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을 토대로 기본공제 12억 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는 강화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 DSR,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이 DSR 3단계가 7월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 전에 대출을 받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여러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부동산 정책의 관건은 사실 탄핵 정국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서 재초안이라고 부르죠. 이 재초안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임대차 입법,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이 있는데요. 이 윤 정부는 이들 제도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법 개정이 필수인 사안이다 보니까 여소야대의 현 전국 상황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줄어든 만큼 부동산 증세 기조가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확대 지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도 예상이 됩니다. 일사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이슈들은 발빠르게 취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